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김정숙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골마 터진 부분이 팍 터지고 말았습니다. 터트려 놓고 보니 문재인 정부는 김정숙 여사가 말아먹었다, 김정숙 여사가 침몰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이런저런 벽앤잎 송사를 받음으로써 국정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정부 침몰시키고 정권 교체까지 오게 했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김멜달에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필리핀의 아주 썩어 문드러진 이멜다 여사를 빗대서 김멜다라는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처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이 170벌, 장신구 200여 개, 이것이 다 명품 옷, 장신구, 핸드백 이런 구입을 한 것 같다. 반지를 그 전에는 큰 알반지를 밖으로 꼈다가 반지를 안으로 돌려서 끼워서 박수치는 그런 영상까지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납세자 연맹에서 김정숙 여사가 구입하는 의상비, 장신구 비용을 특별활동비로 썼는지 어땠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이 원하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는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안보를 문제로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이 납세자 연맹에서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보 공개해라. 즉 의상 170벌, 장신구 200여 개를 어떠한 돈으로 얼마짜리를 구입했는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또 청와대는 항소를 했습니다. 2심을 간 거죠. 그런데 15년이 정부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15년 동안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공개를 안 해도 된답니다. 사생활 부분은 30년 동안 공개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면은 퇴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깔고 뭉개고자 했던 것이죠. 해볼 테면 해봐. 너네 재판을 해서 1심에 이겨서도 우리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 정배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뭉개도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29일 날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남정호 씨라는 분이 중요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칼럼 얘기, 김정숙 여사의 의상 170벌과 장신구 200개를 구입한 이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경우 기록 15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될 그
상황이 있답니다. 즉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공개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석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장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왜 특별활동비를 잘못 쓰는 것은 형사사건이거든요.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이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지금 이것이 항소가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중요 증거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영장을 발부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정숙 씨의 특별활동비 의상 170벌, 장신구 200여 개를 구입한 그 돈은 영장 발부를 될 경우 열람도 가능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남정호 씨의 주장입니다. 즉 1심에서 그 기록물이 국가 안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근간이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 조건으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즉 억지 주장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고 조영래 변호사도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렇죠.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이런 그 조영래 변호사는 굉장히 훌륭한 인권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김정숙 씨의 이 특별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뀌면 더욱 그렇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 본인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드루킹 가자, 우리 대통령을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드루킹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펄펄 뛰고 기분 좋아서 날뛰던 김정숙 씨는 결국 대통령과 좌파 정부를 침몰시켰습니다. 좌파를 침몰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좌파가 몰락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 근저에는 김정숙 씨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옷을 여러 벌 한다고 그 좌파 진영에서 갖은 표현을 해서 비판을 하던 이런 것이 김정숙 여사로 인해서, 여사도 아니죠, 김정숙 씨로 인해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되었고, 김정숙 씨는 좌파 정부와 남편 문재인을 몰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